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쌤튜브 5차시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목별 점수 산출 방법과 과목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졸업생 선배들의 소중한 조언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속해 있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을 몇 가지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융합형 인재,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문이과 공통과목을 신설하였고요. 이 두 과목은 1학년 때 진로와 상관없이 모두 다 배우죠. 또한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였고요.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도 올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 교과의 특징을 보자면 Science for All, 모두를 위한 과학을 목표로 하고요. 따라서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모두가 배우는 고1 통합과학까지는 주위의 자연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기초 개념과 연결해 이해함으로써 알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고 쉽게 구성하였어요. 그리고 통합과학 내용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고1 때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학 탐구 실험 교과를 개설함으로써 탐구 활동과 체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했어요. 고2부터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등의 심화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하는데요.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겠죠.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학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들은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고요. 보통 교과는 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죠. 과학 교과에서 공통 과목은 기초 소양 함양을 목표로 1학년 때 필수로 통합과학과 과학 탐구 실험을 배웁니다. 이때 과학 탐구 실험은 통합과학 교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보통 1학년 여름방학부터 해서 2학기 때까지 2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을 정하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별 학문의 기본 이해를 목표로 하고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은 주로 이과 쪽으로 진학할 학생들이 2과목 내지 3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이과 쪽 대학으로 진학할 거라면 이 과학 1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이수하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과학 1 과목들은 각 영역에서 과학의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1 과목들을 최대한 이수하고 오는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1 과목들은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융합학습, 진로학습, 심화학습, 실생활 체험학습 등을 위한 과목인데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이 심화된 교과목들이 있고요. 그 내용은 원 과목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도 있는데 원 과목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진학할 학생들이 3학년 때 듣고요.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은 2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듣는다고 보면 돼요. 또한 심화 과목이기는 하지만 원 과목보다 부담이 비교적 적기도 한데 그 이유가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 평가인 9등급 석차 등급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성취도에 따라 A, B, C 3단계로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학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진로 선택 과목에 A, B, C를 반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A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긴 하겠죠. 등급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이 있는데 이 과목들도 A, B, C로 평가되고요.
이 과목들은 심화 과목이라기보다는 교양과학의 성격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겠지만 과학 쪽 진로가 아닌데 학교에서 과학 필수 이수 단위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듣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문교과를 볼게요. 전문교과 1이 있고 2가 있는데 전문교과 1은 사실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들이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들이에요. 하지만 특히 전문교과 1은 여러분이 다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어 개설될 수 있어요. 이 전문교과도 역시 석차 등급제가 아니라 A, B, C 성취도로 성적이 나오고요. 고급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2에서 더 심화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1 과목과 2 과목을 듣고 나서 고급 과학을 듣는 것을 더 권장해요. 그리고 물화생지 실험 과목들도 1, 2 과목의 연장선에 있는 과목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정보과학,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연구, 생태와 환경 역시 전문교과 1으로 A, B, C 3단계로 평가되고 학교마다 개설 여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급과학이나 실험교과 또는 다른 전문교과를 듣고 싶은데 해당 교과가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이수해도 되는데요. 수료한 것이 생기부에도 기재가 되기 때문에 특히 대입의 종합전형에서 학업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그림인데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과목들을 특정 학교에서 개설해서 미리 희망자 신청을 받아 학기별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일부 교과는 1년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하고요. 거점형, 밴드형, 온라인형, 고교 지역대학 협력형 4가지 유형으로 운영돼요. 이번 연도 1학기 강좌 현황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고급 화학, 생명과학 실험, 생태와 환경,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과목별로 성적 산출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 산출은 학기별로 이루어지고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석차 등급입니다. 석차 등급은 교과 선생님이 정한 지필, 수행평가 비율에 따라 그 점수를 합산하고 수강자들의 석차 순에 따라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하는 상대평가 등급이에요. 예를 들어 수행평가가 20%이면서 중간, 기말고사를 다 보는 교과는 중간고사 점수의 40%, 기말고사 점수의 40%의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하고요. 아래 표의 누적 비율을 따라서 교과목 전체 수강자 수의 누적 비율을 곱하고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각 등급별 누적 인원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의 수강자 수가 196명이라면 1등급은 8등까지, 2등급은 9등에서 22등까지, 3등급은 23등에서 45등까지 되겠죠. 그리고 지구과학 1의 수강자 수가 60명이라면 1등급은 1등에서 2등까지, 2등급은 3등에서 7등까지, 3등급은 8등에서 14등까지 해당될 거예요. 물론 만약에 등급 경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위학교 규정에 따라 중간 석차를 적용해서 등급 부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석차 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은 통합과학과,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고요. 수강자 수에 따른 각 등급별 누적 인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 파일을 댓글에 링크로 올려둘 테니까 학기 초에 과목별 등급 인원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성취도입니다. 성취도는 성취평가제에 따라 학생의 성취 수준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지필고사나 수행평가를 합산하여 분할 점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성취 수준은 교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5단계인 A, B, C, D, E로 평가될 수도 있고 3단계인 A, B, C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 논리학 같은 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이수 여부인 P로 표기되죠. 그러면 다음 표에서 각 과목들의 성적이 생기부에 어떻게 표기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모든 과목은 공통적으로 원점수와 과목 평균 점수, 수강자 수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되죠. 여기에서 표준 편차라는 것은 수강 학생들 개개인의 성적이 평균 점수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점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통합과학부터 보면 9등급 석차 등급, 표준 편차, 성취도 5단계로 기재되고요. 과학 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 없이 표준 편차, 성취도 3단계로 기재됩니다. 아무래도 성취도 3단계로 평가가 되면 학습 부담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활동 내용이 생기부에 기재되기도 하고 다른 과학의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반 선택 과목 역시 통합과학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인 석차 등급으로 성적이 나오고요. 따라서 통합과학과 일반 선택 과목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함께 기재되고요. 전문교과 1의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즉 성취도 3단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함께 기재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성적이 어떻게 기재되는지 그 예시를 볼게요. 6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성적이 나오죠. 1학년 공통과목인 통합과학을 보면 단위수가 3이므로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했고 학기 말 원점수가 91점, 과목 평균은 54.7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23.7이네요. 아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평균 점수에서 벗어난 학생들이 많다고 했었죠. 성취도는 A, B, C, D, E 중에서 A를 받았고요. 총 200명의 수강자가 있었네요. 이렇게 성취도는 A이지만 석차 등급은 1등급이 아닐 수 있어요. 과학 탐구 실험은 성취도 A, B, C로 표기되고 나머지는 똑같지만 석차 등급이 기재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인 물리학 1을 보면 통합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되고요. 일부러 예시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들었는데 석차 등급은 1등급을 받아도 성취도 5단계의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이렇게 성취도는 B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은 뒤쪽에 따로 모아서 기재되는데 아까 성취도 3단계로 평가된다고 했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없고요.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점수 51점으로 60점을 넘지 못해서 성취도는 C를 받았고요. C를 받은 학생들이 전체 수강자 중에 약 18.5%를 차지하네요. 여러분 이제 성적표도 대충 보면 안 되겠죠. 과목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각 선택 과목의 내용, 관련 학과, 관련 직업을 파악하세요. 우리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장학교실, 교육과정, 교육과정 자료실 순으로 들어가서 키워드 선택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게시물 3개가 뜨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아래의 게시글인 2015 개정 교육과정 학생 선택 과목 안내 자료를 클릭하면 파일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아래 파일은 보통교과 과목들을 안내하는 파일인데요. 이렇게 각 보통교과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관련된 학과들과 연계학습으로 추천하는 과목 정보도 함께 나와 있어요.
다음은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이고요. 이외에도 물화생지 2 과목과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관심 분야에 따른 선택 과목 추천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학과의 성격과 목표,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교과목, 진출 직업 분야, 그리고 해당 학과 진학을 희망할 때 선택 과목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면 교육부에서 발행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 계열로 진학하기 위해서 선택하면 좋은 과목 추천과 함께 해당 학과에서 배우는 필수 이수 과목을 엿볼 수 있어요. 각 선택 과목들의 간단한 특징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아마 단위 학교마다 과목 선택 시기에 선택 과목 길라잡이 책자를 배부해 주실 텐데 이를 꼼꼼히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학교 도서관이나 과학부 교무실에 가서 해당 과학 교과서를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학과 정보를 직접 참고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각 선택 과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했다면 나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서 대학에 가서 더욱 심화된 내용을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로 진학하고자 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공부해 놔야 대학에 가서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고등학교 물리학이 어려워서 선택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공대 진학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만약에 약학대, 간호학과, 보건계통으로 진학을 하고자 하면 생명과학 1과 2를 들어놓는 것이 낫겠죠. 또한 이과 쪽으로 진학한다면 물화생지 1 과목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2학년 때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과학 1 과목들은 심화 공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므로 고등학교에서 최대한 배우고 오는 것을 대학에서 선호해요. 또한 2학년 때 충분히 공부를 해놔야 수능 과목으로 응시하기에도 유리하고요. 3학년보다는 2학년 때 주요 과목을 공부하면서 관련 활동들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여유 있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로가 문과 쪽인지 이과 쪽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과학 1 과목은 하나 듣는 것을 추천해요. 2학년 때 뒤늦게 이과 쪽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3학년 때 1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뒤늦게 듣고 싶어도 아예 이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진로와 연관해서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외에도 수능으로 응시할 과목, 대입에 반영할 내신 성적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보통은 학교 내신으로 배우고 공부한 과목을 수능에서 응시하는데요. 당연히 내신 공부를 함께 한 과목이 수능 준비가 더 편하겠죠. 따라서 내가 어떤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응시할 것이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거예요. 또한 대입에 내신 성적이 반영되므로 어떤 과목이 내신 성적 받기에 유리한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배들의 직접적인 조언을 참고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본인이 흥미가 있어서 재미있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라면 더욱 좋겠네요. 따라서 문제집이 있는 과목이라면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훑어보는 것도 좋고요. 학교 교과 선생님께 찾아가서 해당 교과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여쭤보는 것도 추천해요. 고등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두 졸업생에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과목 선택 시에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저는 2학년 때 물리 1, 화학 1, 지구과학 1을 선택했고 3학년 때는 화학 2와 지구과학 2를 선택하였습니다.
1학년 때 어느 정도 진로를 환경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였는데요. 원 과목들을 고를 때에는 통합과학에서 자신 있었던 과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낮은 과목은 선택하는 학생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등급을 따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그리고 생명,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요. 물리랑 지구를 선택한 이유는 지구과학을 제가 정말 좋아했고 지구과학이랑 연관이 많은, 특히 제가 천문적 과목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장 관련이 깊은 물리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선택한 이유는 과학을 3개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 이제 생명이랑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서 그나마 좀 더 관심이 있었던 생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때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공학과 이런 쪽으로 가실 분들은 물리나 화학을 꼭 전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가서 관련 교과목들도 많이 나오고 안 배워두면 나중에 배우기 정말 힘든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 2개는 꼭 배워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비 고1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신 분들께는 기본적인 수학과 영어 공부를 꼭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성적뿐만 아니라 독서나 대회 등 챙길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예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학교의 수학 지식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수학은 중학교 수학에 이제 쌓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학교 수학이 먼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수학을 그 위에 쌓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조금 예습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개념적인 부분만 살펴보거나 간단한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영어 단어들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휘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때 영어 단어를 조금 외워놓으면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영어를 조금이나마 더 쉽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비 고2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예비 고2들은 넓은 봄이어도 우선 진로를 정하셔야 합니다. 고1 때 했던 활동들을 토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디인지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커리어넷과 같은 진로 사이트를 활용해도 좋고 하루 날 잡고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보신다면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어디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때 진로를 어느 정도 잡아놔야 앞으로 교내 활동들을 골라서 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전혀 없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 것들을 제외시키면서 남은 것들 중에 그나마 하고 싶은 것을 우선 진로로 삼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1 때 배운 것들 중에 수학상 과목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 수학상이 2학년 때 배울 수학 1, 2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정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상을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 1, 2를 조금 예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2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모의고사 형식을 많이 풀게 될 텐데요. 이런 모의고사 형식들을 보면서 긴 문장들이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네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마지막 학교인 만큼 친구들과의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고등학생 때가 그리운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교복 입고 같이 급식을 먹으면서 매점에 달려가기 위해 쉬는 시간만을 기다렸던 그 순간들도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공부하시고 충분히 노시고 충분히 즐기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힘내세요. 이번 주 영상의 댓글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쓰고 관련 학과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 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 과목을 듣는 것이 좋을지 써봅니다. 겨울방학 잘 지내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하세요. 그러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